초라한 노인이라 무시했는데 다음 날 1,000억 인출에 은행이 무릎 꿇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대형 은행의 유리문이 미끄러지듯 열렸습니다. 평일 오후 3시 로비는 번듯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분주했어요. 유행하는 향수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정돈된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노인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아준 할아버지는 70 초반의 나이에도 곧은 허리와 또렷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낡은 점퍼와 손때 묻은 천가방은 이 화려한 공간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신발 밑창은 닳아 있었고 바지는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있었죠. 하준 할아버지가 로비를 가로지르자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가 빠르게 돌아섰어요. 대기표를 뽑으려는 순간 옆에서 급히 걸어온 정장 차림의 남자가 팔꿈치로 그를 슬쩍 밀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급해서요. 그 말과 함께 남자는 버튼을 누르고 표를 챙겼어요. 하준 할아버지는 그저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바쁜 세상이구나.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이내 표를 뽑아 대기석에 앉은 하준 할아버지는 천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과 함께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죠. 무릎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매만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여직원은 하준 할아버지를 흘기 쳐다보았지만 다가와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양복 입은 고객에게는 환한 미소로 안내하면서도 하준 할아버지에게는 무심한 시선만 던졌어요. 그런 시선들이 모이고 모여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70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기계적인 안내 방송이 울렸을 때 하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마다 낡은 운동화가 바닥에 작은 소리를 냈지만 주변의 웅성거림에 묻혔어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저분한 노인이었지만 그는 그날 그들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무시하는 눈빛, 귀찮아하는 표정, 그리고 자신을 향한 차가운 공기까지. 세상의 평가는 늘 겉모습으로 시작되지만 때로는 그 판단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죠. 사람의 가치는 결코 겉모습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법인데 그들은 그 사실을 곧 깨닫게 될 테니까요. 3번 창구에 앉아있던 서은지 직원은 하준 할아버지가 다가오자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에 고정된 채였어요. 하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통장을 꺼내자 은지는 빠르게 통장을 힐끗 보았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통장이었고 표지는 낡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창구 말고 상담 창구로 가셔야 해요.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몇몇 고객이 그 모습을 흘깃거렸습니다. 하준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통장 조회만 하려고 왔습니다. 은지는 피식 웃으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통장을 펼치는 동작은 미세하게 거칠었고 그 순간 통장 안쪽에서 무언가가 살짝 비쳤어요. 하지만 은지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요? 통장이 너무 오래돼서 시스템에 안 보여요. 새로 발급받으셔야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밀어 돌려주었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신분증 가지고 다시 오세요. 하준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다시 접었어요. 괜찮습니다. 작게 중얼거린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은지는 다음 고객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준 할아버지가 로비를 가로질러 유리문으로 향하는 동안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의 존재는 이 화려한 공간에서 지워졌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하준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외롭지만 당당했어요.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도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언가를 마음속에 적어두었을 뿐이죠. 세상은 그를 보지 못했지만 그는 세상을 또렷이 보고 있었어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결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천억이라는 무게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무게는 숫자가 아닌 인간 존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은행이 문을 닫은 지 1시간 후 보안팀장 박정우는 일상적인 업무로 당일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날과 다름없이 지루한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영상을 빠르게 넘기던 정훈의 손이 문득 멈췄어요. 이거 뭐지? 정훈은 영상을 되돌려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하준 할아버지가 봉투를 열어 통장을 꺼내는 장면이었어요. 그 순간 봉투 안쪽에서 무언가가 살짝 비쳤습니다. 정훈은 영상을 정지시키고 확대했어요. 봉투 안쪽, 통장 뒤에 접혀있던 서류의 일부분이 보였습니다. 천억 예치 내역서라는 글자와 법인 인감이 언뜻 비쳤어요. 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려 했지만 접근 권한이 없었습니다. 정훈은 망설임 끝에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점장님, 죄송한데 지금 CCTV 영상에서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5분 후 지점장 윤태석은 얼굴이 창백한 채로 보안실에 들어섰어요. 영상을 본 태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분이 맞다면 큰일 났네. 태석은 은행 본사와 연결된 보안 채널을 통해 고객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는 순간 태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김하준, 우리 은행 최대 개인 고객이야. 예금액만 1,000억이 넘어. 정훈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오늘 창구에서. 태석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누가 응대했지? 서은지 직원이요. 태석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어요. 당장 은지에게 연락해.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라고 해.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그들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은행의 명운이 걸린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은행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하준 할아버지가 내렸어요. 어제와 같은 낡은 점퍼, 같은 청가방이었지만 그의 옆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남녀 수행원 2명이 함께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하준 할아버지의 발걸음에 은행 안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전날과 달리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지점장 태석은 이미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하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하준 할아버지는 어제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왔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인출하러 왔습니다. 어제 하준 할아버지를 응대했던 창고 직원 은지는 그 광경을 보고 뒷걸음질 쳤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준 할아버지가 그녀를 향해 잠시 시선을 돌렸을 때 은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태석이 하준 할아버지를 지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직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나가는 하준 할아버지의 옆으로 어제 그를 밀쳤던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그 남자는 하준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지만 하준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지점장실 문이 닫히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분이 김하준 회장님이라고? 대한금융그룹 회장이신 1,000억이 넘는 예금을 가진 분을 어떻게 그렇게? 어제 은지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사람들은 그의 옷만 기억했지만 세상은 그의 계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판단했던 지저분한 노인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하준은 생각했습니다. 내 가치는 계좌에 있는 게 아닌데. 그는 단지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숨쉬는 인간임에도 때로는 그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 망각의 순간들이 모여 오늘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점장실 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하준 할아버지와 지점장 태석, 은행 임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태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비비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뵈었습니다. 하준 할아버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서 법인 인감이 찍힌 공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지점 계좌에 있는 1,000억 전액을 인출하겠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임원들은 서로를 불안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같은 계열 은행이지만 사람을 존중해주는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태석이 손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하지만 하준 할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서 결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서류에 사인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 돈을 어디에 두든 그건 제 권리입니다. 그렇죠? 태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대한금융그룹의 회장이자 최대 개인 고객인 김하준 회장의 1,000억. 예금은 이 지점의 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빠져나간다면 2분기 목표는 물론이고 지점의 평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어요. 태석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직원의 불찰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조건이라도. 하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건이라. 어제 그 직원이 봤던 건 낡은 통장과 초라한 노인이었을 겁니다. 오늘 보는 건 계좌 잔고와 회장직이고요. 사람은 언제나 그대로인데 왜 대우가 달라져야 합니까? 태석과 임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준 할아버지의 수행원 중 한 명이 다가와 서류를 확인했어요. 모든 절차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체와 해지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1,000억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단 한 장의 서류, 단 하나의 사인으로 움직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진짜 무거워진 것은 그들의 양심이었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그 오만함의 무게를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으니까요. 사회적 지위나 외모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권리를 무시하고 있을까요? 하준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지점장 태석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날 하준 할아버지를 창구에서 무시했던 은지도 불려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태석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은지는 하준 할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용서해 주세요. 하준 할아버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본사에서 급히 달려온 임원이 들어왔어요. 김하준 회장님, 저희 은행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릎 꿇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릎 꿇을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 돈은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길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 특히 나처럼 낡은 옷을 입고 허름한 가방을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태석과 은지, 그리고 다른 임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드러났습니다. 하준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어요. 돈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제가 이렇게 온 것도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은 건 그들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반성의 시작일지도 모르죠. 하준 할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사과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으니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그들이 진심으로 이해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겉모습만으로 평가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있을까요? 하준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질문을 사회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닌 우리의 인간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하준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은행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비 맞으며 눈 치우며 그렇게 이 돈을 모았습니다. 40년 전 처음 이 은행 문턱을 닦던 그날부터 저는 매일 1,000원씩 모았죠. 하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참석자들은 숨죽여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작은 회사에 투자했고 그 회사가 지금의 대한금융그룹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계좌 잔고는 바뀌었죠. 하준 할아버지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돈은 겉모습을 안 바꾸더군요. 사람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 말이 공간을 가르고 모든 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몇몇 직원은 눈시울을 붉혔고 은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하준 할아버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예금을 인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객 존중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고객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제 예금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태석은 눈을 크게 뜨고 하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하준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겉이 아닌 마음을. 자리에서 일어난 하준 할아버지는 수행원들과 함께 지점 장실을 나섰어요.
그가 떠난 자리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 가장 정직한 언어로 전해집니다. 그의 조용한 충고는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강하게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법, 그것이 하준 할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 우리 모두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소중한 가치를 하준 할아버지는 다시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대한금융그룹 본사는 해당 지점에 특별 감사를 내렸습니다. 은행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고객 응대 매뉴얼이 전면 개편되었고 모든 고객 동등 대우 원칙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았어요. 창구 직원 은지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반성과 함께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예상과 달리 하준 할아버지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교육 후 재배치되었어요.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뉴스와 소셜미디어에는 천억 노인 사연이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다뤄졌지만 곧 사회 전반의 외모지상주의와 계층 차별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발전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고객 응대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서울 강남의 또 다른 은행 지점. 낡은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천천히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창구에 있던 직원이 먼저 일어나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직원은 다름 아닌 은지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실되고 따뜻했어요. 노인을 맞이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하준 할아버지는 자신의 오피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대한금융그룹 고객 존중 헌장 선포 기사가 실린 신문이 있었습니다. 하준 할아버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의 비서가 노크 후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은행 프로그램 개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하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그리고 서은지 씨는 어떻게 지내나? 새 지점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고객들을 정성껏 모신다고 하더군요. 하준 할아버지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 다양한 표정을 한 사람들. 그 모든 겉모습 너머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준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40년 전 빗자루를 들고 있는 젊은 청소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을 바라보며 하준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었지. 같은 날 저녁 전국의 뉴스 채널에서는 대한금융그룹의 모든 고객은 VIP 캠페인 출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하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어 많은 기업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한 작은 카페에서 은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을 만났다. 비가 와서 옷이 젖은 할머니, 손때 묻은 지갑을 꺼내는 학생, 그리고 한동안 은행에 오지 않아 통장이 낡은 할아버지까지. 이제는 그 모든 분들의 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 어쩌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눈,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김하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진정한 부의 비밀이었습니다.
당신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니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그 단순한 진심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계좌잔고가 아닌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눈빛을 보내고 있나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스쳐 지나갔지만 어쩌면 그날 이후 누군가의 시선에는 조금 더 따뜻한 빛이 깃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 수줍은 학생, 지친 표정의 직장인. 모든 사람이 그저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교훈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유산이 아닐까요? 1000억의 숫자보다 더 값진 사람을 보는 눈빛의 변화. 그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으니까요.